안녕하십니까? 백가스풍류객의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 및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절차로 시행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 대통령 선거와 달리 약간 복잡하며 설명을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코커스, 프라이머리스, 대의원 선출,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 승자 독식제, 스윙 스테이트의 7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며, 두 번째, 선거년도 기준으로 35세가 넘어야 하며, 세 번째, 미국에서 최소한 14년을 거주해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별한 차이점 4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각 정당에서 프라이머리스와 코커스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대통령을 뽑을 대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두 번째, 특정 후보를 선택할 대의원을 선출한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세 번째,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인단들이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 간접 투표를 합니다. 간접 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 270석을 차지하면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면서 선거가 끝납니다. 지난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코커스가 2024년 미국 대선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아이오와 주 코커스는 4년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당원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보통 처음으로 승리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각종 언론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됩니다. 2월 3일은 민주당 첫 경선인 프라이머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립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흑인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미국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입니다. 이날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 동안에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14개 주에서 대의원 의석 규모가 가장 많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날 투표 결과를 통해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이날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각 정당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은 아이오와,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코커스를 통해, 민주당은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를 다른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의원이나 해당 주를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해 대리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각 주별로 정당별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라고 칭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해당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각 주별로 다릅니다. 공화당 코커스는 등록된 당원들 중심의 행사이며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프라이머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곳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등록된 당원만 투표를 참여하기 때문에 각 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스다코다와 미네소타는 코커스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점 중 코커스는 각 주에 있는 정당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프라이머리는 많은 수가 투표를 하니 주정부가 해당 투표를 주관합니다. 프라이머리는 주별로 치러진 예비선거라고 보면 되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당일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정당마다 선출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경우에는 각 지역 경선에서 1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이지만 민주당은 각 경선 후보들이 득표를 통해 확보한 대의원 수로 순위를 집계합니다. 만약 1번, 2번, 3번 후보가 있으면 득표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코커스는 공화당에선 비밀 투표를 진행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서로 토론 후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에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이오와 주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월 15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고 공화당은 8월 19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각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미국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각 주에 있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과 같은 수로 배정됩니다. 미국 상원은 각 주당 2명씩 총 100명이며 하원은 435명으로 각 주별 인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별행정구역 워싱턴 DC에서 3명을 포함해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으로 간접 민주주의제를 통한 승자 독식제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8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곳이며 그네처럼 선거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올해 대선에서 스윙 스테이트는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버지니아입니다. 2016년 당시 공화당을 선택했던 주는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주였지만 2020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민주당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2000년과 2004년 당시 공화당을 지지했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민주당 우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2004년까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민주당 우세 성향을 보이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당이 서부 쪽과 동부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 270표를 획득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8개 주의 향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클린턴 대선 후보가 전체적인 지지율은 높았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패한 이유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지지율은 낮았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8개 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4년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2025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시스템이 각 주마다 다르고 복잡한 이유는 미국이 각 주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연방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연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수가 적은 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상원이 각 주에서 2명씩 100명으로 구성되었고 인구가 많은 큰 주는 인구수에 따라 하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각 주들의 절충안을 통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435명과 각 주별로 일률적으로 배분된 2명씩 100명, 워싱턴 DC 3명을 포함해서 총 538명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예상되는 쟁점을 살펴보면 민주당 조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의 재대결을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낙태법, 이민정책, 외교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되고 있지만 높은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가 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입니다.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대해 폐지를 서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로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은 낙태권 보장을 이슈로 지지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공화당과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정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종결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유는 군사 지원 규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미국 내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율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2016년 재현 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으로 인한 각종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